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석철입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런 말 나눴습니다. 공교롭게도 항상 수요일만 되면은 평균적으로 주가가 많이 급락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명인들의 복귀를 한번 복귀를 해보면은 수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드리면서 수요일 목요일 구간에서는 더 빠지면 사라라는 말씀을 좀 자주 드렸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다시 또 올라오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시장 상황이 말입니다. 트렌드상 하락 트렌드라고 하면은 이런 조정, 오늘 나타난 조정 같은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수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최근 시장 상황은 하락 트렌드라기보다는 변동성의 흐름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 흐름을 보일 때는 변동성 구간 속에서는 좀 소신 있는 저가 배팅이 사실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에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오늘까지 주가가 한 3일 동안 빠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한 7, 8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겁내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오늘 드리는 말씀 포인트 투자 전략의 포인트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오히려 이 구간 속에서 좀 소신 있는 저가 배팅에 나서도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최근 저희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에서는 핵심 섹터로 이제 제약바이오를 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난주 우리 명인들의 복귀에서는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다크호스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또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결국 지금은 시장의 이런 방향성보다는요. 종목 장세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수박 장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 빨갛게 입고 있는 수박 안의 흐름, 그 흐름에 집중하는 감각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외형적인 지수의 변동 흐름보다 더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오늘 드리는 투자 포인트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일부터 소신 있는 시장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주가가 이제 많이 밀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주가 하락의 배경과 원인, 결국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어제 우리가 이제 8.15 광복절 휴일에 따라서 어제 해외 증시 쪽 흐름이 아침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결국 오늘 나타난 주가 흐름의 중요한 어떤 그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외부 변화 요인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는 결국 지금은 말입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가 이전에는 코로나 국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대 국면 속에서 그 부분이 다시 또 테이퍼링 전략을 쓰면서 축소 국면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최근 한 9개월 정도의 주가 흐름의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긴축 재정을 쓰고 그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을 하고 이런 부분에 따른 어떤 그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시장의 큰 포인트였다라면은 지금부터는 결국은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금리 인상 러시도 어느 정도는 진정되는 국면 속에서 결국 그렇다라면은 이제부터는 물가와 더불어서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를 보여줘야지만이 주가의 전반적인 흐름이 우상향의 패턴을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확실하다. 자, 그 가운데 특히 어제 오늘 불거져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도출이 됐죠. 이제 뭐냐면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최대의 어떤 그런 석유 소비 국가라고 하면은 중국이 되겠죠. 근데 이제 중국이 최근에 경기 둔화, 그러니까 당초 이제 올 초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경제 성장 목표치를 한 5% 정도로 잡았는데 그게 달성이 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 부분이 둔화된다거나 성장 부분이 그다지 강하게 형성되지 못한다면은 그 주변 국가에도 그런 영향이 미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최근에 수출 교역량은 많이 줄었지만은 그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둔화 시그널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미치는 파장이 글로벌 경기 흐름 속에서는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들이 오늘 흐름 속에서는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우려, 지금 보면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기 둔화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제 유가는 최대 이제 소비 국가니까 유가는 또 급등세를 보였고 또 원달러 환율도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어떤 변동성의 흐름이
어제 오늘 나타난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 연초부터 불거져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신용 어떤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연초 부분 속에서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이후에 여전히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약간 불만 꺼 있는 진화 상태이지 완전히 불이 소각된 상황은 아니죠. 미국의 어떤 그런 금융시장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로 지금 부각이 되는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피치에서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다. 이 부분이 가뜩이나 시장의 상승 동력이 없는 가운데 불확실성 요인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주들의 하락,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에도 심리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이제 지지난주 뭐 계속 최근에 이제 시장의 어떤 그 큰 컨셉을 말씀드릴 때 저는 어떤 관점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냐면은 외형적인 지수의 흐름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경기 하강 국면이라기보다는 경기 둔화 국면 속에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가운데 주가는 흔들고 있을 뿐이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방 추세, 하방 트렌드를 만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진행됐던 부분들이 어떤 지수와 연동된 시장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지수의 흐름은 변동성의 흐름을 보이고 그 안에서 종목 장세의 흐름이 연출됐던 상황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 우리 증시의 흐름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중심의 시장 트렌드가 바뀌었느냐, 꺾였느냐,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압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는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외부 이런 부담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흔들기는 했지만은 보다 직접적인 하락의 요인은 뭐냐? 순환매가 한 사이클 다 돌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요. 최근 우리나라 증시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증시는요, 개인 투자가들의 신규 주식형 펀드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그 펀드 자금에 타켓이 될 수 있는 뚜렷한 종목들에 의해서 움직였던 장세 흐름이었습니다. 요컨대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 3월 달부터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2차 전지라는 어떤 걸출한 어떤 중심 스타주들이 전체적인 어떤 수급의 선순환 과정을 만들면서 시장의 흐름을 활기차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가 약 한 달 정도 쉬는 구간 속에서 그 대안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흐름이 또 그 빈자리를 메우면서 시장에 들어와 있는 유동성의 흐름을 계속해서 선순환 흐름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 최근 들어와서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처럼 제약바이오라는 또 걸출한 어떤 그 핵심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조선 해운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군데군데에서 수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는 외형적으로 놓고 보면 지수의 그림이 그다지 탄력적이지는 않았지만은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익률 게임은 상당히 강했다. 자, 그런데 현 구간 순환 사이클이 돌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종목 중심의 시장 흐름, 수요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한 바퀴씩 다 올려줬다라는 얘기예요. 그 막판 흐름 속에서 지난 월요일 구간까지 어떤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몇 개월을 흐름을 놓고 보면은 코로나 전국 이후에 몇 개월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가장 또 저평가됐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중국 관련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화장품 관련주들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결국 화장품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호텔 숙박이 같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단체 관광을 허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이제 그게 풀리면서 한꺼번에 이제 시세들이 저평가 국면 속에서 재평가 국면으로 전환됐다. 결국 그 얘기는 시세가 돌아가는 사이클 흐름 속에서 2차 전지 한번 올려줬고요.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올려줬고요. 그다음에 건설주들도 올려줬고요. 제약바이오도 올려줬고요. 그다음에 조선
관련주들의 경우도 올려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았던 화장품이라든지 일부 게임 관련주들의 경우도 올려주면서 시장은 개별 종목들의 흐름에서 일단 저평가됐던 흐름 속에서 일단 가격 메리트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제 오늘 외형적인 외부 요인과 더불어서 시장이 순환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아가면서 약간 피로감을 느끼는 찰나에 외부적인 요인이 가세를 하면서 주가를 흔들어냈던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흐름은 그렇다면 이 흐름이 고점을 찍고서 끝난 흐름이냐라는 관점 속에서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는 그 수급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지금 예탁금 규모가 최근에 이제 또 예탁금 규모가 다시 또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기본적으로는요. 한 53조 원대 예탁금이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세의 흐름은 물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매도 플레이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가 아니라 아닌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현재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종목별 수익률 장세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오늘 시장 상황이 여러분께서 이제 지수가 많이 밀리니까 이제 약간 또 이제 뭐 무섭지만 사실 오늘 종합주가 지수 밀린 것은요 결국은 이제 그런 외형적인 요인 이외에 시장 내부적인 흐름 속에서는 종목의 흐름이 대형주의 경우는 어차피 지금 외국인 기관차들이 주인이 없는 장세잖아요. 그러면서 밀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우리 핵심 섹터들의 경우에는 한 차례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뒤풀이 파동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어떤 흐름들 속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면밀하게 한번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요. 제약바이오라든지 핵심주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요,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지수 흐름과는 별개로 여전히 시장 안에서는 핵심주들의 흐름, 그리고 최근에 시세를 어떤 움직이고 있는 수급을 중심으로 하는 종목들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런 관점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지금 시장 상황은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비록 많이 빠지는 상황을 보이면서 특히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어디까지 왔냐면은요, 그 기술적 분석상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20일 이동평균선을 타치를 안 했었잖아요. 잠깐만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는 120일 이동평균에서 금방에 왔다가 주가가 리바운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러면 이 흐름이 어떤 추세적인 하락 트렌드를 만드는 흐름이라고 했을 때는 더 빠지겠지만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외부 요인과 앞에서 설명드렸던 개별 종목, 개별 섹터들의 순환 사이클 마무리 국면 속에서 나타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과매도권 흐름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종목들의 흐름은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원티어 종목들, 뭐 타픽 종목, 타픽 섹터 중심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제약바이오의 기본적인 흐름, 그 다음에 뭐 오늘 밀렸지만은 화장품 관련주들의 기본적인 흐름, 새롭게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의 흐름,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일부 관련주들, 2차 전지도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쪽에서 우리가 핵심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지금은 금양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은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도 타켓 종목이 돼야 되겠죠. 그건 이제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 쪽에서도 이제는 선발 몇몇 종목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요. 지금은 말입니다. 이제 조금 더 압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는 유효하다.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종목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넓고요. 그런데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는 이제는 종목의 범위가 좀 축소가 될 겁니다. 왜? 얘네들의 경우는 뒤풀이 파동의 흐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감각만 유지하시면서 지금은 조금 더 세밀한 시장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을 한번 보면은요. 자,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약바이오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최근에 제약바이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시장에서 가장 강한 흐름에다가 종목 장세가 연출될 때는요. 그 흐름에 선택과 집중하는 감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보시는 종목이 JW 중해제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되면서 시세가 움직일 때는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어도요. 갈 종목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제약바이오의 그러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선발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보시면 JW 중해제약 그렇죠.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도 오늘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오늘 주가가 그러니까 종합주가에서가 지수의 흐름이 많이 밀리니까 고점대에서 밀린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뭡니까? 여전히 중심주의 흐름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이 휴오스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이게 지금 제가 뭐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탑픽 종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유효하다. 그러면은 오늘 같이 조정 보였던 종목들,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휴메딕스라든지,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도요. 결국은 아직까지는 중심 흐름이 살아있다는 측면 속에서는 얘네들의 경우는 유효하다. 그리고 뭐 SK바이오 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유효하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뭐 유나이트 제약 같은 경우에도 조정 잘 거치고 있을 때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사도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뭐 대웅제약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흐름은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 흐름은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주 흐름 속에서는 조금 타켓의 흐름을 계속해서 집중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중국 특수 쪽에서는요. 화장품 관련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가 심상치가 않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2차 전지만 보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은 종목 장세가 연출되게 되면은 이렇게 탄력적인 종목들이 추세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은 시세가 무섭게 터진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가령 이제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 보시면은요. 수요일 날 가격이 사실은 10만 1,000원대를 기록했어요. 이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조정을 줬는데 밑에 꼬리를 길게 줬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여전히 이제 시장의 중심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 밖에도 한국 콜마, 그죠? 그 다음에 휴메딕스 이런 것들의 경우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시장 상황은 개별 핵심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의 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탑픽형 종목들의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배팅 포인트를 집중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윗불 종목들도 그렇고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뭐 FCC 같은 경우도 조정 들어올 때 제가 볼 때는 뭐 내일이라든지 저가 코스에서는 한번 배팅이 들어가도 크게 무방하다. 아무리 퍼시픽도 그렇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의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주와 더불어서 개별 섹터 쪽에서는 계속해서 리스트업을 시켜놓고서 대응을 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요. 이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한 1주 전, 2주 전부터 디프리 파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철저하게 과거의 관점을 갖고 접근하지 말고 이제는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해라. 그 중심선은 뭐냐? 33일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탑픽을 왜 아직까지 탑픽은 포스코 홀딩스하고 금양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보시면은요. 가장 늦게 빠지고 있어요. 그 보시면은 금양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33일선까지 왔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는 어떻게 됐냐면 에코프로는 이제 깨지기 시작했어요. 33일선이. 여러분 이게 만약에 깨지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항상 추세의 트렌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중심선이 깨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중심선이 깨지게 되면 이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명인대복께서도 다뤘던 HL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에서 이제 깨지고 난 다음에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뒤풀이 파동 들어왔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한번 끼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이런 흐름이 연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도 왜 탑픽을 포스코 홀딩스와 금양으로 말씀드리냐면은 얘네들은 아직까지 이게 지켜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게 이제 금양이고 이게 포스코 홀딩스인데 그죠? 지켜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323일선에서는 한번 뭐 기술적 리바운드가 한번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뭐냐면 얘네들이 꺾이기 시작하면은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조정 들어온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조정 들어온 종목들은 뭐예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그죠? 323선 깨졌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은 이제 완벽하게 323선을 이탈을 했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323선 깨졌죠.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도 깨졌죠. 제가 이거를 기술적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시세 변화 흐름을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는 거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먼저 후발주들의 경우가 먼저 중심 추세선을 이탈하기 시작했다.
근데 마지막 남은 그 종목들이 뭐냐? 금양과 포스코 홀딩스란 말이에요. 얘네들마저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이제는 조정권역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께서 중심 포인트로 보고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금양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33일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되는지 흐름을 체킹을 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도 지금 핵심주만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목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핵심주는 뭡니까? 뭐 한미 반도체 아직까지 살아있죠. 그러니까 얘네는 여러분께서 반도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 압축해서 하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그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ISC까지. 그리고 이제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엑시콘 같은 경우가 이제 33일선이 이탈되기 시작했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하락 트렌드로 전환됐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지금 시장이 좋다, 나쁘다. 라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며 어떤 포지션 전략을 취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뭐 생방송 회원들 리딩을 해드리면서 뭘 하고 있냐면은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약간 하락 트렌드 쪽으로 잡는 게 맞다. 그래서 지수와 연동된 부분 속에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곧버스. 곧버스는 2,400원, 500원대에서는 좀 사놓고, 저는 이제 지난번 아카데미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곧버스는 여러분들 전체 자산에 한 10%, 15% 정도는 묻어놓고 연말까지 가라. 왜? 지수의 흐름이 우리가 이제 너무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측면 속에서 곧버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곧버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저점 찍고서 오히려 트렌드, 물론 이제 지수가 빠지니까 반대 흐름을 보이는데 그 흐름을 조금 뭐랄까요, 시장의 트렌드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요, 분명히 보셔야 돼요. 다만 단기적인 전략에서는 우리가 이제 현재 시장의 흐름을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종목 장세의 흐름은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그러나 큰 러프한 시장의 흐름은 지금은 상방향 쪽보다는 지금 하방향 쪽으로 약간 기본적인 그 전략을 짜놓고 가는 게 맞다. 저 이제 이렇게 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은 뭐냐? 단기적으로는 과매도권이 맞습니다. 지금은 과매도권역이라는 얘기는 최근 3일 동안의 주가 흐름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다분히 심리적인 투매 국면이 장중에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저가 매수 대응을 해야 되겠죠. 다만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강조드리고 있다는 것이 지금 시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어느 게 제일 강하냐. 주가가 오늘 40포인트가 밀리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섹터들이 제일 강한 경쟁력을 보이느냐. 그게 결국은 나중에 주가가 터닝을 할 때도 걔네들이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조정 들어올 때 여러분께서 많이 빠진 종목을 산다라기보다는 버텨준 섹터, 그 흐름이 여러분의 타켓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제약바이오, 그리고 중국 특수화 관련된 화장품 관련주들, 그런 종목군들이 현재 과매도권역 진입하는 구간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저가 배팅에 나설 섹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여전히 이제 시장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어떤 그 탑다운 방식의 대응보다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바텀업 방식의 대응, 즉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압축된 종목,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강한 수급의 흐름이 집중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핵심 주도 섹터는 계속해서 순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금 자리에서는 제약바이오라든지 화장품, 이런 쪽 흐름이 상대적으로 순환의 어떤 그런 키포인트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 섹터 중심의 단기 배팅에 집중을 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냐? 시장의 흐름은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특히 뒤풀이 파동이 들어가고 있는 그 선발 섹터들, 이전의 선발 섹터들,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오늘 리스트업을 시켜드린 종목 중심으로만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을 하고, 큰 흐름에 있어서는 오늘 내일 정도에서는 제약바이오는 저가 배팅에 들어가도 되고 화장품 같은 종목들 저가 배팅에 들어가는 가운데, 다만 목표 수익률은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지금은 수익이 어느 정도 실현되면 이제 바로바로 수익 실현하고 또 사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 감각이 필요한 시장 상황이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지수가 많이 밀린 자리에서 단기적으로는요. 저는 저가 배팅 찬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저가 찬스라고 해서 아무거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섹터 중심의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